기리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등 풍성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주민과 세터민, 결혼 이민자 등 고향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추석 나기를 취재했습니다. 장명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변하면서 울산에도 도심에 납골당이 들어서는 등 시설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북도 7호선의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가 2015년까지 북부의 화물차 휴게소를 조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시민들은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짧은 연휴 탓에 서둘러 갈 길을 재촉했지만 고향을 찾은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한가위 표정을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례를 지내기 위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차례상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1년 새 훌쩍 커버린 손자들도 장난꾸러기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진지하게 차례를 지냅니다. 올해도 우리 자손들 전부 다 건강하고 또 행복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이곳 공원묘지에도 하루 종일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의 묘를 찾은 사위들은 절을 올리고 오순도순 모여 이야기꽃도 피웁니다. 저희 울산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함께해서 더 좋았습니다. 성묘객들이 몰리면서 한때 공원묘지 일대에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울산대공원에서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엄마와 함께 투어놀이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아빠는 제기차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생각도 나고 해보니까 뭐 옛날만큼 잘 안 되는데 애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추석 연휴 탓에 서둘러 울산으로 돌아오는 차량이 몰리면서 오후부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귀울 차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추석을 맞았지만 추석이 오히려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단 이주민과 결혼 이민자, 세터민들인데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그래도 훈훈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산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주과포를 진설하였습니다. 망향비 앞에서 술도 따르고 합동으로 절을 올리며 옛 생각에 빠집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했습니다.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걸 내내 기려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974년 4월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뿔뿔이 흩어진 19개 부락 주민들은 함께 모여 나무를 심으며 실향의 아픔을 달랩니다. 온산공단이 개발되면서 지난 74년부터 87년까지 2,800가구 13,000여 명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났습니다. 1년 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 김 씨도 두고 온 친지들이 아른거립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그리워하는 김 씨에게 의사협회와 팔각회 그리고 하나센터 등 유관기관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주며 희망을 심어줍니다. 추석이니까 조부모님들도 찾아뵙고프고 형님도 찾아뵙고프고 제 다리를 가지고 제가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고국을 떠나온 결혼 이민자들이 전통 음식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비록 서툰 솜씨이지만 송편을 빚으며 그리움을 참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날짜 똑같이 추서예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고요. 울산에 사는 결혼 이민자는 베트남과 중국, 조선족과 필리핀 등 모두 2,000명이 넘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사이는 다르지만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추석 명절이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추석인 오늘 하루 문을 닫은 남구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 내일은 문을 엽니다.
남구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울산을 찾은 외지인들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을 위해 휴관일인 내일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유일의 고래 관경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은 내일까지 휴항합니다. 매장 중심이던 우리 사회의 장묘 문화가 화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울산에서도 도심에 첫 납골당이 생기고 하늘공원에는 2만 기 규모의 납골 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줄을 잇는 성묘 행렬. 하지만 최근 화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 같은 모습은 조만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화장률이 77.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을 만큼 화장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에서도 유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심 납골당까지 생겼습니다. 종교시설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도 고인을 추모하기에 제격입니다. 여기는 우리 도심 생활권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시립 장사시설인 울주군 삼동면의 울산 하늘공원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 울산시는 11월 초까지 이곳 하늘공원 공사를 마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첨단 장례식장과 무공해 화장시설, 2만 기 규모의 납골당과 자연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 하늘공원은 종합장사시설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시설에서 고품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 문화가 옮겨가면서 화장을 위한 장묘 시설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출신의 한글학자 외솔 태연배 선생을 기리는 한글문화예술제가 다음 달 9일부터 14일까지 외솔기념관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외솔 탄생 118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예술제에서는 한글 도시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립니다. 또 이어령 교수와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특강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과 목팜 체험정도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문화 기반 시설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방위 김기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인구 대비 문화시설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23곳으로 부산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미술관이 22개나 되지만 울산은 한 곳도 없다며 문화시설 정책 수립 때 지역 간 안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이면 여성들은 연휴 이후 늘어날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열량, 고칼로리 음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추석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찐다고 불평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추석 때는요, 음식은 많은데 그 음식을 다 먹어야 할지, 먹고 나면 살이 또 찔까 봐 걱정이 돼서 많이 두렵습니다. 평소 때보다가 많은 음식도 먹게 되고 고칼로리고 또 기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중이 한 추석 지나고 나면 2-3kg 찌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대 목동병원이 여성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추석 음식 칼로리표를 발표했습니다. 오징어 튀김 4개와 동그랑땡 9개는 밥 6분의 5공기, 떡산적 3개와 동태전 4개는 밥 1공기, 송편 4개는 밥 3분의 2공기와 칼로리가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다들 준비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 자체도 열량이 많고 영양소가 많을 뿐더러 그 명절에 같이 먹다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섭취를 하니까 살이 찌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먹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칼로리를 계산해 먹는 양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음식을 준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주 먹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식하기 쉽습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인데요. 흰쌀 송편은 쑥송편으로, 나물류는 기름에 볶는 대신 무침으로 바꾸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오는 2015년까지 북구에 화물차 휴게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화와 중산산업단지 조성으로 국도 7호선의 하루 화물차 통행량이 17,000대를 넘어 북구에 화물차 휴게소 신설이 필요하다며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개장한 남구 상계동 화물차 휴게소는 행정안전부의 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연말에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이용해온 남구 성안매립장이 다음 달 폐기물 반입을 마치고 30년간 안정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성안매립장은 지난 8월 말 현재 매립률 93%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중인 새 매립장은 261만 제곱미터 규모로 30년가량 사용할 수 있으며 이어 252만 제곱미터 규모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폐교를 임대한 수입이 지난해보다 400만 원 많은 7,48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북구 동해분교가 추억의 학교와 파충류 전시관으로 임대해 연간 2억 700여만 원을 받는 등 폐교 12곳 가운데 6곳을 임대해 7,488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10% 미만이던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이 70%로 급증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한 달 동안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32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0%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증한 것은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인 내일 영남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산지방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